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의고사 2회에 FAT 1급 모의고사 2회에 부가세 문제 2번까지 우리 풀이를 한지 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문제 3번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51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셨으니까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은 한번 입력한 거 꺼내가지고 저하고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매출거래이고요. 수정된 전자세금비단서입니다. 10월 10일 수원전자의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파손으로 인해 일부가 반품되어 수정 전자세금비단서를 발급하였다. 자, FAT 1급은 수정 전자세금비단서가 대부분이 다 이렇습니다. 자, 대금은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분계를 외상분계해 주시면 맞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비단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빨강색 세금계산서는 유형을 11번으로 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10월 15일 날짜에 유형을 11번으로 했을 거고요. 드림 세탁기의 수량을 -2 그리고 단가 85만원 이렇게 엔터로 지나가고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수원전자로 했을 거고요. 전자세금 1번 하라고 그랬죠. 분계는 외상분계 하시면 자동분계가 완벽하게 됩니다. 다음은 4번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매입이죠. 매입인데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매입은 53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계산서 매출은 13번 유형이고 계산서 매입은 53이다. 그래서 밑에 설명 읽어봐야 됩니다. 자, 밑에 설명 읽어보시면 회계부 사원들에게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AT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이런 문제죠. 예,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10월 25일 날짜는 유형을 53으로 했어야 되고요. 품명은 AT 교육, 수량 3, 단가에 8만원, 그리고 엔터로 지나가시고 거래처는 JT 교육, 전자세금 1번, 분계에서는 대금을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외상을 분계하시면 안 되고 혼합으로 한 다음에 차변을 800번대 교육훈련비 825번으로 했어야 되고요. 대변은 미지급금 24만원, 거래처는 JT교육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맞겠습니다. 네, 설명 중에 여러분 추가 질문 있을 때는요 바로 질문하시면 되죠. 다음에 5번째 문제 매입거래죠. 전자세금계산서잖아요. 매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즉 세금계산서 포함해서 자,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51이거나 54죠. 자, 입체 프린터를 샀습니다. 구청 주민센터에 기증할 목적으로 이런 문제 어디서 본 것 같죠? 3D 컬러 입체 프린터를 구입하고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어요. 기부금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을 해라. 자, 우리가 이 프린터를 우리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거라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프린터를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54번 불공유형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10월 30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을 54로 해야 맞습니다. 불공제 사유는 번호로 2번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선택되어 있을 거고요.
품명에는 AT 교육 해주시면 되고 수량 3에 단가 8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교육 예예 제가 어디 뭐 잘못 입력했나요? 문제를 안 넘겼군요. 네네네. 자, 불공이고 제가 자료를 엉뚱한 자료를 보고 입력했습니다. 네, 여기가 프린터가 되죠. 3D 프린터. 그리고 수량 단가는 없는 거네요. 스페이스바로 지우고 공급가액에 150만 원 이거였습니다. 네, 고쳤습니다. 자, 거래처는 공급자 포유가 되겠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이고 분계는 네,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으므로 혼합으로 분계해 주시고 상품을 기부금으로 고쳐야 됩니다. 933 기부금이죠. 내려와서 대변이 103 보통예금이고요. 165만원 탭키 해서 은행으로 거래처를 고쳐야 되죠. 국민은행 보통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6번째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 문제를 냈습니다. 이기예정, 여러분 이기예정이면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죠. 7월부터 9월로 작성해야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 자료는 입력되어 있다.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하여 9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단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받을 세액이면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할 것이라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간을 7 엔터 엔터 9 엔터 엔터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셔가지고 저장된 데이터 있었네요. 확인 눌러서 불러내시면 되겠고요. 자, 요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 차감세가 마이너스가 있었군요. 그래서 미수금으로 이걸 분계하시는 거 아셔야 되겠네요. 자, 매출세 여기 클릭해서 컨트롤 C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9월 30일 날짜로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우리가 복사해 온 게 부가세 예수금을 지금 복사해 온 겁니다. 붙여넣기 엔터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죠. 부가세 대급금 이제 복사해 올 겁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매입세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대변에다 컨트롤 V 엔터 하시고 이제 차변에 미수금이죠. 환급받을 세금 미수금 거래처는 세무 역삼 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차감세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이 숫자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와서 컨트롤 V 하는데 요 마이너스는 지워줘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그래서 미수금 차변에 1123000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모의고사 1회에 부가가치세 문제 다 설명을 해드렸고 마지막 6번이 환급세액이 있는 부가세 정리 문제를 출제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급세액일 때는요. 부가세 신고서에 차감세가 이처럼 마이너스로 있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하시고 미수금으로 처리하면서 차변에 미수금 처리하면서 거래처는 세무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는데 하고 나서는 마이너스는 지워줘야 된다. 마이너스 그대로 두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 모의고사 1회의 결산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수동결산 및 자동결산 1번을 보시게 되면 단기 차입금, 여러분 차입금이 뭔지 아시죠? 기간 경과분 이자, 그러면 여기서 이자는 이자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을 우리가 체크해 보는 것은 뒤에 기간 경과분 이자가 말이죠. 이자 수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인가 이자 수익인가 이거 헷갈리지 않으려면 앞부분을 잘 체크해야 돼요. 차입금 빌린 돈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인 거죠. 이자 비용 72만원을 장부에 미계상되었다. 그러면 계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72만원 비용 발생. 자, 여러분 비용의 예상은 미자 돌림이죠. 예, 미자 돌림. 대변의 부채가 미지급 비용이죠. 예상은 미자 돌림의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 비용 72만원. 이 앞에가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미자 돌림으로 대변에 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미지급 비용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12월 31일 일반전표에다가 12월 31일 일반전표에 차변의 이자 비용 931 72만원 비용 발생하고 대변의 부채 증가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금하면 안됩니다. 72만원 이렇게 입력하셨으면 잘한 겁니다. 그리고 2번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자, 상품의 이름을 이렇게 4가지를 쭉 나열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상품별로 입력하지 않죠. 기말 상품 재고액 요거 하나만 합계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자동결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과제 1번을 이걸 통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수행과제 2번은 이거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데이터와 함께 정리하시면 되지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전체 메뉴에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서 기간은 언제나 1월부터 12월까지로 입력하시고 경비선택 창이 나오면 밑에서 확인 그냥 누르면 됩니다. 기말상품 재고액 바로 상단부에 나타납니다. 여기에다가 11050 플러스를 여러분이 입력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매출 원가가 수정이 되죠. 그러고 나서 위에 전표 추가 누르시고 예 확인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12월 31일 날짜에 매일 지금 일반 전표를 보면은 이게 상품 매출원가 분계가 현재 여러분의 컴퓨터에도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매출원가가 아마 213637000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과제 2번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 아시죠? 손익계산서 먼저 12월로 먼저 작성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불러오는데 실행을 하면 불러오기가 나타나는데 아니오를 눌러요. 다시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날짜 2025 0223이라는 날짜 입력했을 것이고 그 다음 날짜는 2024 0223을 입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전표 추가 눌러서 손익 대체 분계를 수행할 것이라는 그 수행 과제를 우리가 하는 거죠. 확인.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상태표 여러분이 작성했죠? 재무상태표 딱 실행을 해서 12월에서 엔터 했을 때 이런 깔끔하게 그냥 작성이 돼야 됩니다. 에러 없이. 네. 그래서 결산 문제에서는 이제 수동결산, 자동결산 처리하고 나서 먼저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어야 에러 없이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과제, 실무수행 평가를 앞에서 수행과제 한 거에 대한 평가 답안을 작성해야 이제 득점을 하는 겁니다.
자, 10번까지는 우리가 이론 문제였고 11번부터 이제 득점을 해야 되겠죠. 전기분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열으면 되죠. 전체 메뉴에 가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열어가지고 여비 교통비 확인해 보면 되죠. 350만원 맞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530만원 틀렸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이 2번이 체크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월계표 조회. 그럼 월계표를 여러분이 실행했을 거예요. 이렇게 월계표. 자, 월계표에 가가지고 10월에 발생한, 그러면 여러분이 10 엔터 10 이렇게 작성을 해서 영업의 비용 밑으로 쭉 내려가야 영업의 비용이죠. 예,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10, 150, 000 여러분 메모에 되어 있으면 맞는 거죠. 다음에 거래처 원장 전체 메뉴에서 여러분 거래처 원장 어디 있는지 잘 찾을 것이고 12월 말 거래처별 잔액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앞에 날짜는 엔터로 지나가고 뒤에 날짜만 12월 말일을 입력한 다음에 보통예금부터 계정 과목을 입력해 볼까요? 103번 보통예금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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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가지고 신한은행이 40200 예, 틀렸네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신한은행 보통예금이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네. 1번에서 답을 찾으니까 이 작업이 빨라지겠네요. 다음 14번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입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아까 작성해 놓은 걸 클릭하시고 4월 말이니까 여기 날짜를 4월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선급비용의 잔액은 어디 있어요? 선급비용은 당좌자산이죠. 여기서 95만원 확인하시고 복사해서 붙여넣을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입력되어 있죠. 그 다음에 6월 지급어음 잔액. 그러면 여기를 6월로 바꾸면 되죠. 6월로 바꾸고 지급어음은 유동부채이죠. 그래서 지급어음 280만원을 답으로 입력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9월 말 미수금. 여기를 9월로 바꾸면 돼요. 예, 이렇게 금방금방 이거 찾는데 뭐 거의 10초면 다 찾습니다. 미수금 잔액. 미수금은 당좌자산이죠. 4123000이었습니다. 재무상태표. 월별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거. 외상매출금 4월. 네, 그러면 여기를 4월로 바꾸면 되죠. 4월로 바꿔서 외상매출금 네, 162728000 맞았죠. 자, 여러분 외상매출금을 보는 요령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을 물어볼 때 장부금액이 얼마인가 라고 하면은 이 금액을 여러분이 답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뭐냐? 그냥 예, 외상매출금의 잔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잔액입니다. 예. 그러면 장부금액하고 잔액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그 사이에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있죠. 이 대손충당금을 잔액에서 뺀 것을 장부금액이라고 한다. 이런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맞았어요. 그 다음에 10월 말 외상매출금. 자, 여기다 10월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외상매출금 다시 보시게 되면 283, 600, 000 맞았습니다. 외상매입금 7월. 여기를 7월로 바꿔가지고 외상매입금은 유동부채로 내려가야죠. 외상매입금 94, 635, 000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여러분 체크되어 있으면 맞는 거죠. 다음 18번 재무상태표 12월 미지급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열려있는 게 재무상태표죠. 12월 클릭하시고 미지급금 유동부채에 있죠. 미지급금 112-368-100 예. 아, 미지급 비용인가요? 예, 미지급 비용. 그러면 더 내려가요. 720000을 복사해서 붙여놔야 되겠죠. 예, 다음은 재무상태표 12월 말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물어봤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자본에 믿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270-491-270 그래서 답이 2번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20번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죠. 손익계산서 아까 열어놓은 걸 이용하셔도 되고 새로 작성을 해도 됩니다. 4월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여기를 4월로 바꿔주시고 계정과목별 금액으로 오른 것은 수수료 비용, 판매관리비에서 찾아볼까요? 수수료 비용 80만원 틀렸고, 운반비 판매관리비에서 볼까요? 192,000원 틀렸고, 통신비 60만원 옳았죠? 답은 3번이었네요. 통신비가 옳다. 손익계산서 조회 당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은 얼마인가? 지금 손익계산서 열려있죠? 12월로 조회해야 당기께 보입니다. 상품 매출 여기 맨 위에 있는 여기 상품 매출이죠. 515, 300, 000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기에 발생한 차량 유지비는 얼마인가? 판매관리비에서 차량 유지비 6451100 여러분 답안에 이게 기입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기에 발생한 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에 있죠. 5, 635, 86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영수증 수취명세서 조회죠. 전체 메뉴에 가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어디 있는지 잘 알죠. 3만원 초과 거래중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 전체 금액은 얼마인가? 자 1번 탭을 눌러서 12번이 여기가 12번이에요. 전체 금액은 20만원이네요. 20만원을 4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25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2기 확정. 자 2기 확정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10월부터 12월로 작성하는 것을 말해요. 10월부터 12월로 작성을 해서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14번란의 세액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14번의 세액 45,000원 여러분 답에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26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여기 있죠.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로 작성합니다. 정기 2기 확정 매출 세금계산서 유형 전자의 매수 매출이 상단에 있고요. 전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수 17을 답으로 입력해야 되겠죠. 다음 27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2기 확정 신고기간에 매입 세금계산서 유형 전자의 매수 바로 밑에 있는 거죠. 매입의 매수 전자 매수는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계산서 합계표 조회 계산서 합계표 열으시면 되죠. 계산서 합계표 클릭하셔가지고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까지 정기해서 엔터해서 작성하시고 매출 계산서 유형 전자의 거래처는 몇 곳이냐? 거래처 전자의 거래처 한 곳이죠. 답은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 조회 2기 확정 신고기간에 매입 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는 얼마냐? 자 매입이 밑에 있고요. 공급가액의 합계는 맨 밑에 24만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조회하는 문제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가셔서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로 조회를 하면은 우리가 전표 입력하는 것 중에 아까 프린터 주민센터에 기부한 거 그거 하나 있겠죠. 그래서 2기 확정 부가가치 2번 사업과 직접 관련하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2번 사업과 관련하는 지출의 매입세액 15만원 아까 프린터의 매입세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부지런히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이 11번부터 30번이니까 어떤 건 뭐 시간이 30초도 걸릴 수 있겠지만 또 금방금방 한 10초 이내에 답을 찾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문제 정도 되는 거니까 20문제를 30초, 많이 잡아서 30초를 잡는다면은 10분 걸리는 거고요. 10분 이내에 거의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속도를 좀 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정보 분석 문제가 있잖아요. 회계정보 분석 문제 2개 어떤 문제 나왔느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조회인데요. 전기 총자산 수익률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전기 총자산 수익률. 그래서 당기순이익 나누기 자산총계 곱하기 100으로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12월로 작성을 해서 당기순이익 맨 밑에 전기분의 여기가 있죠. 오른쪽 버튼 계산기 하셔가지고 집어넣고 나누기로 두어를 바꾸어서 이제 자산총계로 가야 되는데요. 재무상태표에 가서 자산총계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 금액이죠. 자산총계. 입력이 될라나? 현재금액 추가. 안 돼요. 입력이. 여기 자산총계를 클릭하고 현재금액 추가를 했는데 계속 아까 당기순이익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수동으로 입력해야죠. 이거 보고 우리가 524 336 000이네요. 자산총계가 나눈 다음에 삭제를 좀 하고요. 라인 삭제 곱하기 100 해줄. 자 18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이 답이다 라고 여러분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재무상태표 조회. 전기 부채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는 문제를 냈네요. 전기의 부채 비율.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가셔가지고 여기가 재무상태표죠. 자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자 부채 총계 찾으셔가지고 전기분입니다. 오른쪽 버튼 계산기 1번 누르고 현재금액 추가 나누기 눌러주고 라인 삭제 좀 하고요. 나누기 눌러주고 그 다음에 자본 총계 더 밑에 가야 있죠. 여기 눌러서 현재금액 추가 자본 총계 추가됐죠. 곱하기 바꾸고 나서 100 하시게 되면 32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거기에서 3번을 여러분이 클릭해 놓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1회에 풀이를 해드려 봤는데 뭐 특별하게 새로운 문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앞에서 쭉 우리가 기출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내용하고 아주 비슷하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모의고사 1회에서 질문 놓치신 게 있으시다면은 지금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